4구 버전으로 나왔는데 퀄리티가 다운돼서 나왔어. 제품력이 좀 약해. 반품하고 싶어요. 30대는 못 씁니다. 엄청나게 건질 건 없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이입니다. 오늘은 1년 만에 돌아온 다이소 원브랜드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다이소 원브랜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주변에서 뭐 다이소에 신상이 자꾸 나왔대. 그래서 내가 신상 나와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다이소인데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토니모리, 마몽드, 루나, 딘토, 대기업부터 인디 브랜드까지 너도 나도 세컨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이소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제품질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 위주로 싹 다 사봤습니다. 다 사도 50만 원이 될까 말까요? 너무 좋아. 다이소 신상 집중 리뷰. 오늘 영상이 길기 때문에 원하는 브랜드 있으면 밑에 책갈피 보시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브랜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컨실러 맛집 더샘의 드롭비입니다. 2023년 빠르게 다이소에 들어와서 컨실러부터 싹 깔고 이미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베일 스킨 톤업 베이스는 핑크 화이트 톤업 기능이 강하고 좀 무게감 있는 톤업 베이스로 발색이 강해서 좀 잘 펴발라야 돼요. 저는 22호인데 약간 밝게 느껴지네요. 파운데이션이 업데이트됐어. 엄청 기대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약간 건조하면서 각질이 일어나서 처음 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은 있었지만 두 번은 손이 안 간다. 약간 밀착력이 부족해. 컨실 팟은 컬러 좋았습니다. 화이트, 요즘 이런 색깔 좀 유행이더라고. 화이트 컨실러. 이런 거는 뭐 이마 같은 데다가 톡톡톡 발라서 하이라이터를 해줄 수 있죠. 아이실러 스틱은 너무 건조해서 눈가에 주름 자글자글한 우리 같은 이런 30대는 못 씁니다. 그냥 뭐 애교살 위에 조금 올리는 정도? 컬러즈 스틱이라고 있어요. 쉐딩과 하이라이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턱에다가 쓱 바르고 블렌딩하기 굉장히 편한, 좀 매끈하고 잘 번지는 그런 제형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이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손으로 바르면 안 됩니다. 이 드롭비 파데랑 또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요거 바르실 때는 항상 퍼프나 스펀지 같은 걸로 덜어서 수직으로 때려서 바르셔야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벗겨짐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뭔가 딱히 막 엄청나게 건질 건 없는데? 다음은 밀크터치가 만든 디어 띵입니다. 나는 밀크터치를 사실 써본 적이 없어. 성분 에디터 이런 브랜드 같이 필요한 곳에 탁탁탁 뭔가를 던지는 그런 브랜드더라고. 마스카라를 좋은 거 하나 던졌잖아. 이 마스카라는 솔이 작아서 눈이 작은 분들한테도 잘 맞을 거고 픽싱력이나 컬링력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립 플럼퍼랑 스무드 팟 역시 요새 유행하는 제품들이죠. 동그랗고 예쁜 패키지에 보송보송한 치크, 그리고 좀 화한 느낌이 있는 플럼퍼. 이런 거는 뭐 심심할 때 하나 두 개 사볼 수 있죠. 근데 막 엄청 특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스카라 하나 건졌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브랜드는 뜬금 제일 놀랐던 딘토. 프릴루드 바이 딘토입니다. 기획자 선생님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프릴루드는 서막이란 뜻이고 딘토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약간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컨셉의 브랜드예요. 뮤트 톤을 잘해. 약간 신비롭고 약간 좀 한번 검은색 베일이 싹 덮인 듯한 그런 색깔을 잘 만드는데 그런 색깔을 만들어서 다이소에 가져오셨어요. 특히 아이브로우나 아이라이너 컬러가 좀 독보적이에요. 제가 원래 딘토 브로우 루포 판테라 리온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왔더라고. 그런데 두껍게. 이거 뭐 깎아 쓰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뭐 엄청 잘 깎이고 그렇진 않고요. 웃긴 게 이 쉐입이 딴 집에도 있어. 이게 다이소 전용 쉐입인가 봐. 납작해서 삭삭삭 그리기는 좋았는데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깎아 쓰긴 쉽지 않고, 그렇지만 컬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회갈색이 예뻐가지고 우리 한국 기본 머리 컬러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 역시 3개 컬러로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쉐입이 좀 태극계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그냥 넘어가 볼게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진국이었다. 아주 얇게 밀착되면서 약간 세미매트하면서 쌓을 수 있는 제형이라서 스파츌러랑 같이 쓰면 정말 궁합이 좋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3개 다 획기가 돌아. 제가 1호, 2호 샀는데 조금 획기가 돌고 3호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파우더도 되게 사고 싶은 컬러 3종으로 나왔죠. 보송하고 촉촉한 느낌이라서 커버력 있는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섀도우가 원래 딘토 섀도우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이 69 섀도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가 4구 버전으로 나왔는데 퀄리티가 다운돼서 나왔어. 원래 딘토는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는데 얘는 약간 약하다. 틴트들 역시 딘토스럽게 뮤트하고 획기가 들어간 그런 핑크색이 많았습니다. 딘토의 무드를 좋아한다면 프릴루드 바이 딘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머지가 있어. 머지는 심지어 내가 봤을 때는 아예 다이소로 본적을 이전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름이 레츠 픽싱 머지. 어쨌든 머지예요. 아이라이너들 볼게요. 펜슬, 젤, 슬림 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원래 머지가 또 아이라이너 잘하잖아요. 굉장히 안 지워지고 강력한 워터프루프. 이 세 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스카라 2종인데요. 제가 앞쪽에 디어싱이랑 뒤쪽에 에뛰드랑 같이 언급을 할 건데 얘네는 그냥 그래요.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스틱 아이섀도우는 제가 구매한 게 인기 색상을 구매했는데 이거 뭐 색깔이 보일랑 말랑하는 보이지가 않는 색상이라서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블링 듀얼 애교살 라이너가 사야 되는 제품입니다. 사야 되는 제품은 앞에 올리브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m 떨어진 다이소에 걸어가서 사게 될 제품 요겁니다. 뒤에 쉐딩 펜슬 쪽이 너무 제형이 좋아요. 그냥 브러쉬로 특히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애교살 막 티나게 그려도 결국엔 브러쉬로 블렌딩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리고 색깔이 너무 괜찮았어. 특히 마지막 4호 색깔. 그래서 코나 입 같은데 혹은 눈 같은데 그림자로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펜슬이에요.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잘 나오는 제형 못 봤어. 이 머지가 이거 외에도 뭐 키링 틴트, 키링 립글로즈 이런 거 만들었는데 아직 출시 전이야. 기대 중입니다. 대가가 오셨다. 대가. 어디의 대가? 로드샵의 대가. 토니모리. 본셉이라는 브랜드를 들고 왔습니다. 레티놀이랑 비타민C로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얻은 다음에 이제 색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브로우가 그레이 브라운 컬러 샀는데 초록색이야. 반품하고 싶어요. 초록색 브로우 그리고 싶은 초록머리이신 분들 사면 될 것 같아요. 틴트는 이렇게 4가지로 완전 착색 심한 제형이랑 그냥 뭐 약간 물틴트 같은 제형, 둘 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그냥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자면 저는 로즈워터, 이 컬러가 제일 예쁘네요. 사실 이 다이소 붐을 일으킨 좀 장본인 같은 브랜드죠. 손앤박입니다. 손앤박이지만 손 선생님, 박 선생님이 없는 손앤박이죠. 샤넬밤 저렴이로 인기를 얻었던 이 블러밤 몇 가지가 더 나왔더라고요. 하이라이터랑 같이. 그래서 제형은 3가지로 하나는 보송한 거, 하나는 촉촉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펄이 들어간 거. 근데 펄이 들어간 게 은근히 예쁘더라고. 하이라이터 밤은 의외로 끈적하지 않고 보송해서 저는 괜찮았어요. 퍼프로 문질러서 이제 톡톡톡톡 수직으로 때리면 굉장히 또 예쁜 광이 나는 제품이죠. 샤인 립 플럼퍼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탑코트처럼 올려서 바르는 립 플럼퍼예요. 근데 립 플럼퍼는 진짜 아픈 걸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봐서 얘네는 그냥 립 플럼퍼처럼 안 느껴져요. 다음은 어퓨입니다. 진즉의 티트리 라인으로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더 퓨어 캔디라는 색조 라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립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뽑자면 이거예요. 캔디 컬러밤. 지금 제가 바른 거거든요. 굉장히 데일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정말 촉촉함이 오래간다. 캔디 틴트는 그냥 무난한 제형의 틴트고요. 캔디드 워터치크. 얘도 뭐 이렇게 짜서 톡톡톡 바르면 편한데 이게 밑에 파운데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기가 좀 신경 쓰이고 맨 얼굴에 뭐 화장 얕게 해서 바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입큰입니다. 입큰이 요즘 살짝 레드불 먹은 것처럼 달리고 있더라고. 올해 4월에 3번째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는 톤 쿠션 블러셔로 이런 식으로 쿠션 형태로 된 블러셔예요. 근데 생각보다 발색도 괜찮고 마무리감도 살짝 보들보들해서 굉장히 연하게 발색을 하면 예쁘더라고. 틴티드 글로스 듀오입니다. 한쪽은 좀 물기가 있는 보송한 제품, 한쪽은 반짝이. 이렇게 해서 2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색깔이 엄청 예쁜 건 없더라고요. 다음은 퍼퓸 파우더 블러셔예요. 향이 퍼퓸 향이 나는 블러셔입니다. 색깔이 되게 뮤티드한 베이지 컬러라서 화장 진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퍼스널 톤 커버 쿠션도 이번에 써봤어요. 굉장히 얼굴에 잘 밀착되면서 색깔이 23호가 괜찮게 나왔어요. 톤 코렉팅 컨실러 듀오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색상이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얘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또 이 저렴이 제품 중에 최강자, 족보 있는 집안 LG생건의 코드 글로 컬러가 올해 런칭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덮에도 들어왔어. TFS라는 이름으로 지금 헤어 제품 먼저 넣었더라고요. 이것도 궁금해. 자, 먼저 포어 블러 컨트롤 밤입니다. 오늘 전체 제품에서 단 하나 사야 되는 게 있다면 이거 사야 돼요. 밤 형태로 된 프라이머가 잘 없어요, 로드샵에. YSL이나 약간 에스티로더 같은 데서 한두 개씩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정말 양 조절이 편해요. 손으로 그냥 찍어서 원하는 데 바르면은 밀착도 잘 되고 보송하게 프라이머도 되고 그다음에 주름 끼임도 좀 덜어주는 그런 제품으로 정말 괜찮더라고요.
베이스 제품입니다. 핑크색은 톤업 제품으로 아까 드롭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가볍고 톤업 기능이 좀 약한 제품이라서 끈적한 게 싫은 사람, 여름에 쓰기엔 이게 낫죠. 이 초록 색깔 포어 프라이머도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끈적하지도 않는 그 중간으로 딱 만들어주더라고. 이것도 사야 돼. 컨실레놀이라는 게 있어. 아이레놀이나 바나나 컨실러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 성분을 조금 넣은 굉장히 틴티드 은은한 다크서클 컨실러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는 해줘야 되는데 이 제가 써본 것 중에 비교를 하자면 거의 커버력이 없어요. 안 써도 돼요. 안 사도 돼요. 요것도 튜브에 들어있는 소프트 블러 리퀴드 블러셔입니다. 얘는 조금 제형이 무겁네요. 블러셔는 그냥 색깔 보고 원하는 제형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딱히 끌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립글로즈인데 이것도 좀 약간 코드가 격차가 크다? 잘 만드는 거 너무 잘 만들고 별로인 거 너무 별로다? 이 안에 제형이 뭔가 착색도 없고 그렇다고 광택이 예쁘지도 않고 요플레처럼 희끄무리하게 올라가. 너무 디스했나요? 죄송해요. 안 살 것 같아요. 다음은 포렌코즈가 만든 코코 가가입니다. 안 지워지는 타투 립이랑 아이라이너 같은 거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20-30년 된 회사더라고. 근데 이 코코 가가가 말이야. 무슨 뜻이냔 말이야. 이 대표님의 고양이가 코코랑 가가가 있어. 그래서 코코 가가야. 상세 페이지 전면에 딱 동물 후원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브랜드라서 제가 다 팔겠습니다. 제가 또 동물 애호가고 특히 고양이를 좋아해요. 이건 사세요. 글로우한 타입이랑 좀 보송보송한 타입, 그리고 희한하게 파란색이 있어요. 포렌코즈 원래 틴트 명가예요. 색깔이 마음에 들면 되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밀착력 좋고 착색력 어느 정도 받쳐지면서 보송보송한 제품 두 개 다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이거는 색깔을 바꿔주는 거래. 이거랑 주황색을 팔더라고. 생각보다 웜톤이 쿨톤으로 예쁘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진작에 들어와 계셨던 터줏대감 투쿨의 태그입니다. 태그도 신상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픽서랑 파운데이션이랑 헤어 컨투어 쿠션이 나왔어. 요 헤어 컨투어 쿠션 내가 이거를 마몽드에 이거 팔잖아요. 올리브영에 12,000원인가 16,000원이야. 여기서 5,000원짜리 요거 사면 될 것 같습니다. 퀄리티 똑같아요. 픽서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가 앞에서 4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를 많이 넣은 그런 픽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펌프의 어떤 퀄리티나 얼굴을 세팅해주는 능력이 요 가격에 요거는 없다. 요거는 사도 괜찮겠다. 마지막은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다이소 파운데이션을 좀 모아서 리뷰를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얘가 딘토 다음으로 괜찮았어요. 딘토는 살짝 보송보송한 느낌이고 얘는 살짝 조금 그래도 무게가 있는 느낌이야. 근데 밀착력은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한번 써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파운데이션 리뷰로 돌아올게요. 오, 대기업 오셨습니다. 애경 루나의 투 에딧입니다. 루나가 또 컨실러 맛집이죠. 아니나 다를까 컨실러 팔레트를 냈습니다. 근데 초록색, 핑크색이랑 일부러 경쟁을 피해서 노란색, 보라색을 냈는데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거의 하이라이터로 많이 써요. 누런기 덜어줄 때 푸른 하이라이터 쓸 수 있고 노란색은 그냥 노란색 쓰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프레스드 파우더, 발색 강한 핑크 파우더예요. 요것도 마무리감을 조금 쿨톤 뽀용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대신에 요거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스틱 제품이 여러 개입니다. 펜슬 아이라이너, 스틱 섀도우, 멀티 스틱, 컨투어 하이라이터. 저는 그 중에서 이 컨투어 하이라이터 스틱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러 가면 돼요. 하이라이터를 코에다 그냥 찍고 좀 특이하게 생긴 팁인데 이게 딱 눈썹, 코 이런 데 되게 국소적으로 하이라이트 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쉐딩 같은 경우도 되게 작은 팁에 나온 거기 때문에 콧볼을 쉐딩한다던가 입술 밑이나 눈 안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쉐딩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컬러가 완벽해. 그냥 그레이야, 그레이. 스틱 아이섀도우 멀티 스틱은 그냥 그랬고 뭐 눈꼬리에 바르는 이 아이라이너는 제형이 굉장히 발색이 잘 되고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글레이즈 빔인데요. 이렇게 실리콘 팁으로 된 립글로즈인데 얘는 그냥 그랬어요. 다음은 클리오의 트윙클 팝이죠. 올해 1월 신제품이 몇 개 더 나왔더라고요. 블러머드 팟. 아주 이 인기 제품을 들고 왔고 은근히 무게감이 좀 있어요. 앞에 디어싱이나 뭐 그런 제품들 되게 가벼웠는데 얘는 발색이 되게 무겁고 포근하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탱글 컬러 글로스는 3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괜찮네요. 트윙클 팝은 트윙클을 사야 돼. 제가 전에 리뷰한 영상 보시면은 트윙클한 아이섀도우랑 펄 제품 그거 사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모레가 왔다. 에뛰드가 왔다.
플레이 101은 정말 추억의 라인인데요. 옛날에 처음으로 쉐딩 스틱 같은 거 나왔을 때 플레이 101 라인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그걸로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서 많이 팔았을 거야. 근데 이제 약간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진 건지 펜슬류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 라인을 집어넣습니다. 환영합니다. 싱글 섀도우, 블러셔,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제형으로 들어있는데요. 크림 제형부터 발라보자면 그냥 그랬어요. 발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품력이 좀 약해. 그나마 건질 건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뭐 에뛰드 잘 만들지. 그래서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하나 나왔는데 얇은 것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 마스카라 이거 픽선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별로예요. 그다음에 뭐 좀 특이한 건 루스 파우더. 루스 파우더가 오늘 나온 모든 제품 중에 가장 건조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때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 파우더 바르죠? 딱 그럼 바로 기름 없어지는 그런 파우더예요. 그래서 건성한테는 쥐약일 수 있지만 파우더다운 그 능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101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립은 뭐 다 잘 만드니까 이 정도면 뭐 잘 만든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소 살 거 많습니다. 약간 우리 회사의 퀄리티를 보여주겠다. 일단 10대들아 쉽게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베이스 첫 번째. 2개 제품 같은 회사 코드에 초록색이 보인다. 일단 사세요. 왜냐면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화장이 잘 녹아요. 잘 녹으려면 아니지. 그걸 방지하려면 포어 프라이머 같은 것들이 잘 받쳐줘야 돼. 특히 이제 우리 나이가 들수록 눈에 자글자글한 입에 자글자글한 잔주름 사이사이에 요 밤 제품을 발라주고 파데를 바를 때랑 아닐 때랑은 다르죠. 그리고 요 컨트롤 베이스 같은 경우도 얘는 굉장히 국소적인 부위라면 얘는 넓게 여름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가 쓰기에 건조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엄청난 건성이거든요. 약간 컨실러는 원래 1편에 맛집이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 컨실러 경쟁자가 별로 없었어. 투에딧의 스킨커버 컨실 팔레트 괜찮았습니다. 손에 딱 발랐을 때 주름 사이사이에 밀착이 잘 된다 하면은 한번 발라볼 만한 거죠. 추천! 파데는 2개 할게요. 첫 번째! 딘토의 서막 프렐루드 바이 딘토. 블러 매트이기 때문에 여름에 참 잘 맞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얼굴이 조금 어두운 분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얼굴이 23호, 25호로 어두운데 이걸 바르면 획기가 더 강조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얼굴 21호까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23호는 이거야. 입큰의 퍼스널 톤 커버 쿠션. 23호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파우더. 조금 특이한 거 하나 있다면 플레이 101의 피니쉬 루스 파우더. 아까 말했다시피 사각사각 소리가 날 정도로 건조한 파우더라서 또 고딩 때는 피지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또 많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그런 걸 또 톡톡톡 막아주는 역할을 설찬이 할 것 같습니다. 픽서도 하나 해야지. 픽서 괜찮아? 태그의 픽서입니다. 펌프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픽서는 원래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살만한 픽서다. 그 다음 색조 제품. 첫 번째는 또 태그네. 헤어 컨투어 쿠션. 요거는 이제 머리 질끈 묶고 다니시는 분들, 또 탈모 고민이신 분들, 여기 두피가 너무 많이 보여서 고민인 분들 5,000원에 두피를 가려주세요. 쉐딩 하이라이팅은 사실 파우더 제품으로 된 거는 제가 시즌 1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요거는 사실 올리브영이나 다른 로드샵에서도 좀 잘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스틱 쉐딩 하이라이터예요. 굉장히 좀 뾰족해서 코에 일직선을 내거나 좀 디테일한 콧볼 쉐딩을 한다거나, 근데 무엇보다도 이 쉐딩 컬러가 완전한 그레이 색깔이에요. 그림자를 카피할 수가 있다. 마스카라는 뭐 에뛰드도 괜찮은데 저는 색깔이 디어싱 제품이 조금 차분한 브라운 색깔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브로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딘토로 가야 돼요. 브로우 펜슬 42번 판테라 제품. 동양인 머리에 정말 은은하게 어울리는 살짝 밝으면서 노란기 살짝 들어간 그런 회갈색입니다. 그 다음에 머지의 듀얼 언더라이너 4호 화이티시 펄 사세요. 이쪽 부분의 제형이 너무 좋아서 그 애교살 만드는 게 너무 쉬워. 나 원브랜드 하면서 추천을 5개 이상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살 게 많아. 왜냐면 싸거든. 마지막은 립 제품입니다. 사실 립 제품은 잘 추천 안 해요. 왜냐면은 너무 색깔을 많이 타고 제형도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제 취향 골라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패키지가 정말 3,000원짜리 같이 생겼는데 발라보면은 약간 나만 알고 싶은 템? 무난하게 입술 자연스러운 톤업이 되는 그런 컬러고 되게 촉촉해요. 다음에 또 컬러가 예뻤던 거 본셉 로즈워터. 요것도 색깔이 예뻤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데일리하게 늘 쓸 수 있는 제품. 팝 타입 제품 중에서는 뮤트 메모리 디어싱. 요 제품이 제형이 제일 가벼웠다. 이런 제품 요즘 유행이야. 퓨가 한 16,000원에 판다면 얘는 3,000원, 5,000원이니까 퓨에서 살 거를 얘를 한 3개를 사는 거지. 마지막으로 일단은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코코가가가 너무 좋아요.
포렌코즈는 굉장히 오래된 틴트의 명가인데 사실 살짝 아쉬웠던 게 늘 색깔이었어. 색깔이 약간 촌스러웠어. 근데 코코가가는 좀 트렌드를 잘 읽어서 좀 뮤트하고 차분한 이런 색깔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형은 이미 보증하니까 색깔만 마음에 든다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소 대장정,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단 15분이지만 저는 한 25시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더 힘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좋아요, 시청률, 댓글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 댓글을 하나도 안 써. 왜 그런지 모르겠어. 늙을수록 댓글 안 쓰는데 잘 봤습니다 라는 댓글 하나로 굉장히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신님이 리뷰해줬으면 하는 브랜드 제품 혹은 뭐 카테고리가 있다면 언제든 제가 댓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